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4년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녹화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2시에 이 콘텐츠를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총선 백서 작성을 위한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즉 3차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총선 책임론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사퇴로 마무리된 것이다. 총선 백서를 만들m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백서가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번 이 총선 백서 타스크포스 팀장은 조정훈 의원이죠. 조정훈 의원과 다 얘기가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총선 백서 타스크포스 특별위원회죠. 타스크포스에서는 이 책임, 특히 박명호 교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 참석하는 사람 중에서는 총선 백서 말미에는 최종 책임자 리스트를 붙여야 한다라는 그런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놓고 얘기해 보십시다. 박명호 교수대로 최종 책임자 리스트를 갖다 붙인다면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롯이 홍준표가 바라는 대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갖다가 이른바 독박 씌우는 그런 총선 백서가 되겠죠. 황우여 비대위원장, 총선 백서는 진실되고 지혜롭게, 참 어당팔 맞아요. 총선 백서는 진실되고 지혜롭게 해야 한다. 책임의 주어를 누구 특정인이 아니라 당으로, 당에서는 이와 같은 결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패배를 맛보았다라는 식으로 개인이 아니라 이 책임의 주어를 당으로 해야 된다. 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어떤 저런 이런저런 개인의 이야기가 있다면은 그것은 일종의 금등지사로 만들어서 비공개, 이른바 일정 기간 비밀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음 총선이나 다음 대선 즈음에서 당시 지도부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열어볼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도록 금등지사로 남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대표 이후에 당 대표를 맡아서 상당히 매끄럽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당 대표가 별로 존재감도 없지만은 또 그렇다고 큰 일도 없었던, 그래서 무난하게 잘 마무리했던 황우여 대표입니다. 그래서 황우여 대표의 별명이 어당팔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리숙해 보이고 맨날 이렇게 판사 출신인데요. 맨날 빙긋빙긋 웃고 다니니까 사람이 좀 어리해 보이고 어수룩해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당수가 8단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황우여, 안 그래도 어제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수석 대변인의 장동혁 전 사무총장을 갖다가 원내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당시 이번 총선을 이끌었던 한동훈, 장동혁 그 체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면죄부를 준 것이 추경호 원내 대표입니다. 또 어젠가요? 그젠가요? 이번에 사무총장이 된 성일종 의원은 이런 얘기했죠. 이번 총선 패배의 이유 국민은 다 알고 계신다. 그거 갖고 굳이 흔한 이야기로 한동훈 잡기 위해서, 한동훈의 어떤 발목을 잡기 위해서,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기 위해서 박명호 교수 얘기대로 최종 책임자, 최종 패배 책임자의 리스트를 갖다가 만들어서 붙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당을 말아먹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안 그래도 원래 민주당에서 5선 의원까지 했던 이상민 의원,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죠. 이번에 육선에 도전했습니다만은 좌절됐습니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오늘 계속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당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그리고 막는 입장이었다. 조금 자중하시라 라고 막는 입장이었으나 이제 흐름으로 보았을 때 이미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국민들 다대수가 무기력에 빠져있는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이룬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또 이상민 의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그야말로 떠도는 유성마냥 흐르고 있을 때 손을 잡아서 이 당으로 끌어주었던 사람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입니다. 때문에 이상민 의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갖고 아끼는 마음에서 한동훈 이번엔 좀 한 텀 쉬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했으나 이 시대의 흐름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흐름 자체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제 점점 어떻게 결단을 촉구하고 이런 결심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사실 친윤이죠. 친윤인 성일종 사무총장도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국민이 다 알고 계신다 라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주었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위원장과 커플로 이번 총선을 갖다가 이끌었던 장동혁 전 사무총장을 이번에 22대 국회 처음 1년 동안 원내 수석 대변인으로 발탁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장동혁 의원에게, 전 사무총장에게 조금 책임론을 부담을 덜어준 것이고, 조금 길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당팔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른바 제3차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백서는 진실되고 지혜롭게 해야 만들어달라. 책임의 주어는 당으로 해야지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될 일이다. 총선 책임론 이 자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4월 11일 전격적으로 물러남으로써 이른바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총선 백서를 만들면서 개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백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설사 100번을 양보해서 그런 책임, 개인의 어떤 실수라든가 개인의 전략적 판단의 미스라든가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현재 그 당시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다 현실 정치인입니다. 이런 현실 정치인에게 이런 식으로 총선 백서에 이름을 박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천형이 되죠. 좋은 글씨가 됩니다. 그건 안 될 일이다. 그건 과거 영조대왕이 자기 아들인 사도세자를 갖다가 뒤주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절한 현실을 갖다가 금등지사로 남겼습니다. 금등지사로 남겨서 그걸 절대 누구도 보지 못하게 꽁꽁 묻어놓고 먼 훗날 사도세자의 아들인 이산 정조대왕이죠. 정조가 즉위한 이후에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금등지사, 올빼마 내 새끼 잡아먹지 마라 라는 그 금등지사를 보게 하는 것이죠. 왜?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실록이라든지 기록으로 당시 노론의 횡포 이런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도 없었고, 남겨봐야 분란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먼 훗날, 그러나 내가 내 손으로 뒤주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사도세자를
그 비참했던 현실을 갖고 금등지사로 남겨서 일단 봉해서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 이산이 즉위한 이후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지혜로움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당팔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참 오늘 제3차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실되고 지혜롭게 백서를 만들어 달라는 그 주문은 역시 어당팔의 그야말로 내공이 빛나는 그 주문이었다. 왜? 지금도 보면 벌써 박명호 교수를 비롯해서 그 총선 타스크포스에 들어가 있는 몇몇 제가 보면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습게 생각하는 교수들, 그 교수들은 그저 그때그때 달라요 하는 식으로 그저 인기에 영합해서 누구 때려잡자라는 식으로 최종 책임자 리스트를 만들어서 붙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과도한 주장을 갖다가 봉쇄하는 지혜로움을 보였다. 어쨌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 봐서도 이제 부담, 그에게 쏠려있던 부담이 하나 둘 셋 벗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모르겠어요. 아마 전당대회 룰도 100% 당원 투표에서 뭐 요즘 보니까 김용태 당선인 뭐 50대 50 얘기하는데 그건 웃기는 이야기고요. 잘 해봐야 이른바 당원 70, 여론조사 30. 그러니까 과거 2006년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반반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소한 유승민 전 의원에게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최소한 여론조사 30이면은 아무리 유승민을 갖다 지지하는 역선택이 많다 하더라도 당심을 이길 수는 없겠죠. 이제 한동훈 위원장 아마 지금 보니까 6월 말은 이제 물 건너가 간 것 같고요. 오늘 벌써 5월 14일 아닙니까? 최소한 40 내지 45일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니까 아마 7월 뜨거운 여름 아마 전당대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참고로 8월 18일 날 전당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리 7월 한 초중순에 하게 되었을 그 무렵 이제 한 2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이른바 다시 나오는 그 순간 언제일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